안녕하세요. 다나민의 구경미 원장입니다. 요즘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에 많이들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에토존 PTT 들어보신 분들 계시나요? 시술자도 받는 분도 모두 편하고요. 효과도 좋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 궁금증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에토존 PTT를 저는 에토존 골드 플래티늄 오중막 PTT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에토존 PTT는요, 피부의 진피층이나 모공 속으로 레이저에 반응을 할 수 있는 나노 가공이 된 금과 백금 입자로 코팅된 유효 물질들을 에토좀이라고 하는 소포체 형태로 다시 한번 표면 처리해서요, 피부 속으로 깊게 침투가 가능하도록 가공한 제품입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에토좀 성분이 피부의 장벽과 표피층의 인지질을 순간적으로 변화시켜서 바르고 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후면요, 제품이 이미 진피층, 중간층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레이저 빛을 쏘게 되면 제품의 중간층에 덮여있는 금과 백금이 레이저랑 반응하면서 빠르게 떨리게 되면서 열도 발생시키고 흔들려 터지면서 내부의 유효 물질들을 진피 깊숙이로 방출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에토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모두들 알고 계시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특히 요즘 화장품에서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이 에토좀은 나노 사이즈의 지질 소포체, 주머니라고 할까요? 주로 에탄올, 인지질, 물 이렇게 세 가지의 주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에탄올이 신의 한 수인데요, 피부의 각질층의 리피드 배리어를 이 에탄올이 느슨하게 해서요, 피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에토좀 내의 인지질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소포체 유연성을 전체적으로 확 높이도록 만든 것이 이 에탄올의 역할이죠. 침투의 깊이가 훨씬 깊어지고요, 이동도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피부 장벽을 통과해서 표피층을 지나 진피의 상부층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요, 당연히 모공과 그 옆에 붙어있는 피지 세무로는 지질 친화적이라고 했죠.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해서 과기능을 하는 피지성과 또 염증이 생기고 기름기를 과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염증으로 부어있는 조직들이 에토존 PTT용에게 치료 타겟이 되게 됩니다. 실은 이 에토존 PTT가 출시되기 전에요, 골드 PTT라고 하는 제품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골드 PTT는 에토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서 최대한 모공 깊숙이로 침투를 시키려고 하면 바늘이 촘촘히 달려있는 MTS로 피부에 이렇게 홈을 만들어내어서 흡수를 시킨다든지, 또 초음파를 한동안 해주어서 한참 흡수를 시킨 뒤에 레이저를 했어야 했는데요, 에토좀 처리가 되어 있는 이 제품의 경우는 그냥 제품을요, 손으로 붓으로 슥슥 바른 뒤에 수분 내로 곧장 레이저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큰 차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이 바로 두 개의 나노화된 금속 성분을 이용한 더블 코팅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PTT의 치료 원리 중에 금속에 대한 레이저 반응으로 공명이 생겨서 열을 발생시키는 이걸 바로 SPR이라고 하는데요, Surface Plasmon Resonance라고 합니다. 굳이 금 위에 왜 한 번 더 이너 캡슐로 플래티늄 코팅을 했을까 궁금하죠. 이게 바로 금속마다 SPR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즉 금속마다 반응을 하는 레이저의 파장대가 다르기 때문에 가공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더 사용에 편리하고 치료 효과를 확 높여주기 위해서 2차 가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금속 중에 금이 반응을 하는 빛의 파장대는 600에서 1000나노미터의 파장대, 그 중에서도 특히 750에서 900나노미터의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의 영역대가 가장 민감한 파장대입니다. 하지만 이 외의 파장대에서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레이저의 파장대에 따라 금 성분만으로는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백금에 반응하는 파장대는 어느 영역일까요? 이론적으로 백금은요, 1000에서 1700나노미터의 영역에서 흡수 특성이 높고요, 광열 전환 효율, 즉 빛의 열 전환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여드름 치료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피지선 치료용 레이저 장비들이 바로 이 영역대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11450나노미터 파장대가 주로 쓰이는데요, 수분과 반응해서 백금이 파장해서 광열 효과를 유도하여 온도가 상승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상당히 높아지게 될 수 있죠. 즉 수분도가 높은 염증이 있는 여드름이나 모낭염 조직에서 특히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백금이 코팅되어 있는 이 PTT를 사용할 때 여드름 부위의 살균이나 피지선 억제 치료에 매우 유리하게 되죠. 그리고 높은 파장대의 경우 더 깊은 조직으로 투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마와 눈가와 같은 얕은 부위의 병변이거나 최근에 생긴 자잘자잘한 여드름이라면 금에 반응하는 7호 롱펄스 레이저를 적용하면 좋겠지만, 볼이나 턱끝 턱선 부위 등의 깊은 여드름 혹은 오래된 심부병 중
시에는 백금에 반응을 하는 1064나노미터 파장대의 토닝 혹은 피코토닝 레이저 또는 1450나노미터 파장대의 여드름용 장비들을 반응시키면 좋겠죠. 그러니 이 금과 백금의 듀얼 코팅이 되어 있는 에토존 PTT가 훨씬 유리하다 하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결국 금속 두 가지를 사용함으로써 레이저 파장이 스펙트럼을 상당히 넓히게 되었습니다. 600에서 1700나노미터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토점이 내막에서 한 번 더 쌓여 있어요. 그래서 유효 성분들이 레이저 공명, 즉 SPR 반응을 한 후에 진피층과 피지샘으로 쏟아져서 확 나오면서요. 세포막이나 세균의 세포막을 또 뚫고 들어가서 생화학적 반응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드름에 효과가 좋은 살리실릭산 그리고 레블린산 등이 기존에는 피부의 표면에서만 박피나 각질 용해제 역할을 하는 정도의 기능만을 하였다면요. 이제는 피지샘으로 파고 들어가서 피아크네균의 세포막을 파괴해서 살균 작용을 하고요. 피지선의 억제와 피부의 산도 조절까지 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리닉에서 여드름의 피지선 억제 치료하면 떠올릴 수가 있었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바로 압출이나 약물 치료, 박피, PDT 이런 정도였다면 이제는 넓은 부위에 피지선 억제 효과와 살균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에토존 PTT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단 살균 기능의 속도가 약물 복용 없이도 굉장히 빨라졌고요. 2주 간격 4회 정도의 시술 시에 피지선 억제 유지 효과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압출의 필요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졌다는 점도 매우 유의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편해졌죠. 안 쓸 이유를 찾기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턱끝 부위와 턱 밑이 오래된 흉터화된, 결절화된 이런 진행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요. 아그네스나 이노플러스 같은 이 니들 타입의 고주파 장비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르겠지만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여드름의 경우는요. 대다수 이 에토존 PTT로 거의 대다수가 좋아지게 되고 2개월 정도 후에는 색소 침착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소프트한 필링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열로 인한 콜라겐 생성은 보너스라고 할 수 있어요. 피부결이나 안색 개선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으니 일석이조, 3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토존 같은 소포체에 열에 약한 보톡스나 보톡스의 전구체 성분들을 같이 넣어서 열 반응이 없거나 약한 반응만 일으키면서 진피층에서 터트려 스킨보톡스 대용으로 통증 없이 사용해볼 날을 저는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진피 속으로 유효 성분들을 담아서 전달해주는 치료라니까 무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나은 미인의 고경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